네, 그럼 이번엔 유통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유통은 온라인 업체들 때문에 한국에도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중국은 알리바바라든가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 백화점이라든가 유통업체들, 마트들이 뭐 전부 도산사태 아니면은 뭐 매출이 급감 이러한 일들 때문에 어떤 유통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또 뭔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은 일단 그 온라인 유통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일상적인 거였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도 그렇고 주변에 뭐 중국이라던가 뭐 일본이라던가 다 온라인 유통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거는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했는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스위스 같은 나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율이 코로나 이전에는 1대9,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9고 온라인이 1일 정도로 오프라인 그 판매가 더 컸던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조차도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커지고 있다는 게 이제 큰 이제 하나의 트렌드고, 두 번째가 그 온라인 그 트렌드를 그 온라인화 되면서 가장 온라인 쇼핑의 이제 힘든 점,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신선도 유지하는 거? 아니면 배달?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배송에 대한 문제, 이제 보통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소비자들한테 직접 가져가는 그 배달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 부분, 이제 한 가지가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 이 물건이 진짜 어떤 느낌일지, 실제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예. 내가 원하는 퀄리티에 네네네. 내가 정말 좋아할 만한. 네, 그러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랑 실물로 봤을 때 제품이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리얼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발달하고 있는 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 예, 요즘 뭐 이제 여러 가지 채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니즈, 걱정을 이제 해소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가 늘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소셜 커머스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취향과 동일한 인플루언서가 이제 선택한 품목, 이런 것들을 이제 믿고, 인플루언서의 취향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이제 발달했지만,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태동해서 이제 점점 발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라이브 커머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되게 강력한 채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중국에서는 그런 이제 인플루언서들 왕홍이라고 해서 그 왕홍 마케팅이 상당히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뭐 특히 신제품이라던가 이제 뭐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제품들은 왕홍 마케팅을 이제 빼놓고서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유통이 온라인화로 인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배송을 이제 효율적으로 해주는 부분에 네. 대한 그 고민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트렌드가 이제 D2C라고 해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자사몰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직접 유통까지. 맞습니다. 이제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제 판매하는, 그렇게 해서 효율과 높이고 또 소비자들의 니즈를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대형 마트보다 오히려 특정 세분화된 니즈를 공략하는 그런 작은 마트가 오히려 더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프라인이요? 네네네. 예를 들어 저희가 책에서 소개한 거는 이제 비건 전문 슈퍼를 이제 넣었는데요.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특히 이제 그 비건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슈퍼에서는 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정말 비건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알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밖에 구매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비건 전문 이제 오프라인 그 슈퍼들이 멕시코에서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똑같이 이제 비건 이제 레스토랑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정말 세분화된 타겟층을 공략하는 매장이 오히려 더 각각 맞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단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니라 유통과 관련된 어떤 그 아이템들을 떠올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이제 가장 잘 하시는 분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취향을 배송해주는 이제 정기 구독 서비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에 이제
아까 소비자들이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저희가 강력한 유통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는 그렇게 각각 세분화된 소비자들의 니즈를 다 하나하나 맞춰주는 서비스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맞춤형 사료라고 해가지고 내 강아지의 이제 건강과 상태와 뭐 품종 이런 것까지 다 맞춰서 이제 사료를 정기 배송해주는 그런 이제 벨기에 스타트업 사례도 굉장히 눈길을 끌었었고요. 또 예를 들어 이제 에콰도르에서는 이제 와인 정기 구독 서비스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와인을 이제 뭐 취향대로 골라서 보내준다 이런 부분도 이제 뭐 꽤 사람들한테는 어필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점에 이제 할인 쿠폰을 같이 이 와인과 이 음식점에 가시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제휴를 해가지고 할인해가지고 이제 어울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와인은 서비스. 내가 가져가고? 네, 그러니까 그 와인을 가져가는 거, 그 식당에 가져가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약간 개인화된 서비스를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류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취향에 맞춰서 직접 이제 큐레이션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물류, 이게 저는 유통하니까 정부 큰 규모, 뭔가 빠르고 뭔가 크고 하여튼 이런 걸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 쪽으로 네. 가는 게 스타트업들에게는 더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식의 그 문화가, 근데 이게 구독 서비스가 이게 역시 대세인가 보네요.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희 뭐 우리나라도 구독 서비스들이 상당히 뭐 양말부터 속옷 구독까지 되게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은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리크리에이트라고 해가지고 또 이런 챕터에 그런 게 있네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유통이라는 이제 챕터에 같이 이제 그 새로운 창조라고 하고 영어로는 리크리에이시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자원을 소비하고 이런 거에서 그냥 아예 다른 개념으로 어떤 자원이 완전 생각하지 못했던 형태로 나타난 사례들을 좀 이제 찾아봤는데요. 많이 이제 사람들이 신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골 다이아몬드. 좀 약간 괴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홍콩에서 이제 그 작성한 사례인데요. 네. 홍콩이 이제 워낙 토지가 부족한 나라이다 보니까 그 토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부족을 하고 몇 개월 동안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신녹색 장례 문화로 이제 유골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기리는 이런 그 서비스가 유골을 있다고 어떻게 해요. 뭐 그 어떤 처리를 해서 맞습니다. 고압 처리나 뭔 걸 해가지고. 네, 그 기술은 이제 스위스에 있는 회사가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뭐 사랑하는 부인이다, 남편이었다, 혹은 아버지였다, 어머니였다, 그러면 그걸 유골로 해서 이제 항상 몸에 지니고 네, 기리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좀 그 아름다운 반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람이었다는 거, 이런 거. 이거. 그러면 이제 조금 와닿을 수 있는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이게 네. 제가 이 말씀하시니까 한 6년 전쯤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보석상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이야기하시는 게 뭐였냐면은, 그때 장근석이 한참 일본에서 인기가 네네네. 한참 있었을 때였는데, 장근석 배우가 그 장근석 배우의 목은 이걸 뽑아서 유전자를 증폭을 시켜가지고 예. 반지하고 이 네네. 목걸이에다가 이 장근석 액세서리를 네, 해가지고 DNA DNA를 액세서리. 집어넣는다고. 네네네. 그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비슷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완전 다른 이제 비즈니스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좋아하거나 기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충분히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다, 수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애완동물에 대해서, 반려견에 맞아요.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반려동물들은 사실 저희보다 항상 먼저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애완견의 뭐 유골을 이렇게 다이아몬드나 뭔가 이제 예쁜 보석으로 만드는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다른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좀 더 공감이 될 수 있는. 조금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이제 호주에서 이제 나왔던 사례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마시는 물은 저희가 이제 생수를 사 마실 때 생수는 보통 지하수로 이제 끌어올려서 그렇죠. 만들잖아요. 근데 호주의 한 이제 화학 박사가 와이너리에서 일을 했는데 와이너리 그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포도즙이 그냥 방류되고 버려진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수질 오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그렇게 버려지는 이제 야채 수분들, 포도즙 같은 것들을 거기서 정화를 해서 이걸 생수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실제 구현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아쿠아 보타니컬이라고 해가지고 야채와 과일에서 나온 프리미엄 워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호주에서는 꽤 시판되어 이제 대형 유통마트에서도 팔리고 있고요. 네. 건강 면에서 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인기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땅에서 끌어올린 물보다 야채에서 나온 물이라는 게 어떨까 이런 좀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 이제 그 마셔본 그런 시음 테스트를 이제 해보기도 하는데 다들 물맛도 좋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게 뭔가 우리가 요새 친환경이라는 게 화두가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에 둘러싸여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자연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는데 여기 책에서도 마침 그 순환사회라는 그 주제로 다뤘네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순환사회라는 키워드는 저희가 매년 이 책에 항상 그 친환경과 관련된 비즈니스 트렌드는 항상 빼놓지 않고 싣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환경 오염은 인류 모두가 당면한 이제 공통적인 과제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위생이나 안전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탈플라스틱 노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멈춰진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위생을 위해서 이제 일회용 마스크도 이렇게 쓸 수밖에 그렇죠. 없고 일회용 비닐장갑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계속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부담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면서 또 배달 음식을 받으면서 앞으로 비대면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 소비를 하면서 자꾸 내가 지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죄책감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느끼고 계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덜어주는 소비 제품이 나오면은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하나 좀 사례를 좀 찾으면 제가 여기 눈에 띄는 게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우리가 지금 사실 플라스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오염을. 네, 사실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은 그러니까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멕시코에서 나왔던 사례인데,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 소재들을 찾기 위해 뭐 각국에서 노력이 활발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풍기셀이라는 이제 소재로 나온 제품들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주 대량 산업화 되기에는 좀 부족하고 이게 좀 소량적으로 지역 단위나 뭐 이런 소규모적으로 활용할 네. 수 있는 정도의 소재로 네, 네. 뭔가 한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한 가지 또 소개한 게 이제 식물 잎으로 일회용 접시, 그러니까 저희 배달 음식 많이 받잖아요. 아, 식물 잎으로 만들어요? 네네, 식물 잎으로 만든 이제 그 일회용 접시 사례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역시 가격이 비싸다. 아, 그러겠네요. 일반 플라스틱보다 비싸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죄책감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내가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환경에 부담을 가지 않는 소재로 사고 싶다, 이런 이제 지불 용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가격적인 면에 대한 그 장벽이 좀 해소가 된 부분이 돼 있는, 앞으로 더 소비자들한테 만나기 쉬워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우리가 환경에 그 뭐라 그럴까, 돈을 쓰지 않으면, 아니면 정말 좋아지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값비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국 우리 생명을 위협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낭비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 부담이 가지 않는 제품을 소비하는 게 더 이제 큰 비용을 막을 수 있는 거다라는 이제 소비자들의 생각이, 다 인식이 그렇게 더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공략이 조금 더 편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네. 그 아그리테크 이 분야에서 마지막 그 주제인 것 같은데 마침 또 그 우리 저 강민정 차장님이 네. 일본에 지금 여기 지금 국내로 들어오고 이제 일본에서 주재원 네네네. 주재원이라고 표현하나요? 맞습니다. 네네네. 예. 그 생활을 하셨잖아요. 일본에서 뭐 로봇이 수학하고 데이터가 알려주는 미래농업이 있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일단 이제 아그리테크라는 이제 키워드를 저희가 이제 이게 뽑은 무슨 이유죠. 뜻이에요?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농업 이제 기술과 농업이 합쳐진 거고요. 아. 네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 가지 또 굉장히 늘어난 게 식료품 소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식료품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의 식량 문제도 이제 계속해서 관심이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도쿄에서는 이제 수학을 도와주는 로봇을 이제 사례로 뽑았는데 농업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바로 피킹이라고 합니다. 피킹. 이렇게. 피킹 담는 거. 네, 피킹 이렇게 과일을 따서, 따고, 이 과일을 따는 이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로봇이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로봇이 이 선별 수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고요. 근데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 중 하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여기에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비용이 낮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또 적당히 잘 익은 것만 따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그러니까 높이의 높낮이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상품성이 있는 제품들을 선별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로봇과 센서 기술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정말 그 지역 곳곳에서 그 인기리에 뭔가 새로 시도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을 한번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일단 이것도 한국에서 해봐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도 좀 있고요. 이걸 이렇게 좀 바꿔서 응용하면은 또 괜찮겠다 싶은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 같은 게 생기네요. 네, 일단 저희가 요것들을 뭐 한국에 없으니까 뭐 도입해라 이런 목적으로 쓰는 이제 책이라기보다는 해외에는 이런 아이템들이 이렇게 발달을 했고 이걸 만약에 한국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은 또 한국에서는 이런 비슷한 이제 고민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한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그쪽으로 수출하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던데요. 맞습니다. 네. 한국에게는 맞지 않지만 어쨌든 그 나라에 이러한 수요가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 거기보다 여기가 더 적합하거나 네네. 여러 가지 인프라가 더 잘 돼 있다고 하는 것들은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바로 저희 코트라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트라 하면은 일단 저는 호감을 갖고 있어서 홍익희 교수님 때문에 네네. 네, 오늘 2021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라는 이 책에 나오는 일부 그 세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 비즈니스들을 하나의 사례를 좀 뽑아서 살펴봤는데 일단 사례로 중심으로 보니까 일단 되게 흥미롭네요. 재밌고.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좋은 그 아이템들도 발굴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중소기업이나 그 창업가들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중간 뭐라 그러죠? 브릿지 역할을 이제 네. 해달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책을 1년에 한 번씩 내지만 저희가 매일매일 사이트 저희 해외시장 뉴스 포털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각 무역관에서 매일매일 기사를 생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제 체크를 해보시다 보면은 글로벌 트렌드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기사화하는 곳은 사실 코트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코트라의 강민정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